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산신도시의 서한일입니다. 오늘은 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택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다 아신다고 생각하시는데, 부동산은 형태에 따라서, 소유에 따라서 부동산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의 종류에 대해서는 현직에 계신 분들도 헛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주택의 종류에는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눕니다. 우리가 단독주택은 그 중에서도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으로 나누고, 공동주택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학문을 연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나눌 수 있는 주택의 종류를 가지고 오늘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단독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항상 어떤 걸 배우기 전에 용어의 정의를 먼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이버 사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세대라든지 다가구라든지 다세대라든지 연립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 번씩 좀 사전을 열어서 보시고 용어를 먼저 이해하신 후에 어떤 거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과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이 나뉘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단독주택이란 것은 가정, 어린이집, 공동생활, 가정, 지역, 아동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등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이것까지 다 자세히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면적 제한이 없고 한 가구를 위해 단독택지 위에 건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한 세대가 단독으로 생활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단독주택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땅 위에 내가 건물을 짓고 집을 짓는 거죠. 집을 짓고 한 세대가 살고 있는 것, 이게 전형적인 단독주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중주택이라는 것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닐 것, 한계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 등등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내용들을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중주택은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 우리가 660제곱미터면 약 200평 정도 되는데요. 200평 정도 이하의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닌 주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유주는 당연히 한 명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단독주택이라는 것은 단독으로 소유를 한다 할 때 단독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항상 소유주는 한 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등기 명의인이 2명, 3명인 경우에는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한 사람인 거, 한 명이 집주인인 걸 우리가 단독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자, 다중주택은 우리가 방에 화장실, 욕실이 있는 거 대신 주방이 없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는 어떤 주택을 말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원룸텔이라든지 고시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보시면은 안에 싱크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과 화장실만 되어 있는 집들 있죠. 그리고 취사는 공동 취사실을 사용하는 이런 주택들이 우리가 다중주택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수익형 주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주택이 다가구 주택인 것 같습니다. 보통 1층에 상가가 있고 2, 3, 4층에 주택이 있는 집들, 그리고 우리가 신도시에서 말하는 점포주택, 상가주택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가구 주택이라는 것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인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19세대까지만 지을 수 있는 것이 다가구 주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가구 주택을 그림으로 보면은 바닥 면적은 200평 이하의 땅에 이렇게 건물을 지어 있는데 주택의 층수가 3계층 이하인 것, 이것이 바로 다가구 주택이 되겠습니다. 집주인은 당연히 한 명이죠. 이 오른쪽 그림같이 주차장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주차장은 층으로 안 치기 때문에 2, 3, 4층 총 4층을 지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상가가 있는 경우도 있겠죠. 상가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 층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가구 주택 또는 상가주택, 점포주택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다가구 주택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집주인이 한 명 있는 곳, 여기가 다가구 주택입니다. 자, 그리고 공동주택에는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 아파트로 나뉘는데요. 자, 다세대 주택은 일명 빌라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4계층이 주택인 집. 아까 다가구는 3계층이었지만 다세대는 4계층까지 지을 수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660제곱미터 이하의 땅에, 그러니까 토지 면적이 200평 이하의 땅에 지어진 주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 다가구 주택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면적이라든지 층수로 구별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세대 주택은 4계층까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땅이 200평 이하인 땅인 것, 여기가 세대별로 각각 집주인이 다른 주택, 이것이 바로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주인이 한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각 세대별로 집주인이 다 다른 경우를 다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세대 주택에는 지하 주차장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죠. 이럴 때는 각각 땅이 200평씩 되어 있을 때 우리가 다세대 주택으로 분류합니다. 자, 그리고 연립주택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연립주택은 연달아서 세워져 있는 주택이죠. 이런 주택도 마찬가지로 세대별로 각각 집주인이 다른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연립주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다세대 주택은 크기가 땅의 면적이 200평, 660제곱미터면 200평 정도 되겠죠. 200평 이내에 지어진 건물이 바로 다세대 주택이고요. 200평을 초과해서 아주 넓은 땅에 빌라들을 계속해서 지어놓은 데를, 이런 것들은 연립주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의 차이는 땅의 면적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층수는 4층 이하인 것, 이런 것들이 연립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파트, 여러분들 아파트는 너무 잘 아시죠?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인 주택은 우리가 아파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6층짜리인데 1층에 상가가 있습니다. 2, 3, 4, 5, 6층이 주택입니다. 이런 거는 아파트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상복합 아파트가 되겠죠. 아무튼 우리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다른 점은 뭐냐면, 소유자가 한 명이 소유하고 있느냐 아니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구별하고 있고요. 연립과 다세대의 차이는 면적의 차이가 있겠고요. 층수의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가 아파트와 다세대, 연립주택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택의 분류를 해봤는데요. 이거를 언제 쓰이냐면요. 우리가 전세라든가 월세를 얻을 때 다가구 주택인지 다세대 주택인지에 따라서 살펴봐야 될 게 상당히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을 우리가 전세를 들어갈 때는 이 건물의 총 금액을 잘 알아야 되는 거고요. 또 내가 전세 보증금이라든가 월세 보증금을 그 비율로 따졌을 때, 이 다가구 주택이 총 10억 정도 된다, 내 보증금은 1억이다 그랬을 때 대출이 어느 정도 있어도 내 어떤 보증금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요. 다세대 같은 경우는 세대별로 구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데는 전세에 들어가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잘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가서 집을 얻을 때 다세대인지 다가구인지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서 이런 거를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번 잘 알고 계시면은 그런 부분에 능숙하게 대처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